안녕하세요. 승려학원 데이비드입니다. 대진고등학교 1학년 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문제 수는 항상 동일했듯이 26문항 중에 20문항 정도는 우리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문항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술형이 6문항임에도 불구하고 배점 자체가 40점으로 높았다는 점은 굉장히 서술형이 중요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물론 서술형이 중요한 만큼 그에 대한 공부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학교가 바로 대진고등학교죠. 시험 범위 자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험 범위가 많았다는 말인즉슨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해야 되는 양 자체가 많았다는 의미인데요. 먼저 교과서 자체도 3개의 단원이 들어갔고 수능 특강 라이트, 특히 영어라고 하는 교재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지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1학년 아이들에게는 전반적인 확실한 공부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1강부터 거의 5강까지 하는 이러한 18지문 정도가 나오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24학년도에 고1 3월 모의고사, 얼마 전에 아이들이 봤었던 그 모의고사에서도 12지문 정도가 함께 나오게 돼서 총 모의고사형 지문, 이 30지문, 그리고 교과서 3개의 단원인 굉장히 많은 범위 자체가 들어가게 됐다는 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지만 추가적으로 더 붙어있네요. 고1 2번 3월 모의고사에서 듣기가 함께 출제가 되었습니다. 듣기 쉽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듣기에서도 항상 대진고등학교 1학년은 서술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유형별 출제 비율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 듣기 보시게 되면 이 듣기 부분에서 객관식은 잘 알겠는데 이 서술형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서술형으로서 우리 빈칸 4군데를 뚫어놓고 알맞은 요약문을,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문을 완성시키는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어법 문제도 역시나 나오고 있는데요. 어법 문제는 요즘 대진고등학교에서 조금 내는 빈도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어법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에 좀 더 집중하는 공부를 좀 하게끔 학생들로 하여금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법 자체는 객관식과 서술형이 각각 한 문제 정도씩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어휘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휘 문제가 객관식 4개, 서술형 하나가 나올 정도로 조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독해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수능 유형입니다. 즉 문장 삽입 문제라든지 단락 순서 배열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객관식 12문제 정도로 등장하게 되었고요. 이 영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서술형, 즉 조건 제시형으로서 나타나는 서술형 문제가 높은 배점으로 3문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특징은 이제 듣기 문제를 요약문 서술형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체를 다 들려주고 2줄에서 3줄 정도 되는 문장 자체로서 나타내주고 여기에 각각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구멍을 뚫어 놓고 구멍을 뚫어 놓는데 이런 구멍들 자체가 총 4개가 나오게 되고 배점이 각각 2점, 총 8점으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은 쉽게 그냥 스크립트도 한번 안 읽어보고 들어갔다가는 이 오답률 자체가 너무나도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보고 모르는 단어도 찾고 거기에 대한 어법과 주어동사까지 확실하게 공부를 한 학생들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능 유형화 문제, 즉 다시 말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빈칸 문제 또는 이제 요약문 문제, 다수의 문맥상 알맞은 문장 삽입 문제 등 여러 가지 수능 유형화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내용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법 문제보다는 내용을 묻는 문제, 즉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전반적인 논리 구조 자체를 잘 정리했는지, 소재가 무엇이고 주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예시가 어떻게 나왔고 우리가 같은 동의어로서 어떻게 나눠줘야 하는지 이분법적인 구조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아이들이 더 잘 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휘와 빈칸 완성 문제의 핵심 단어, 이런 핵심 단어가 변형되어서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지만, 즉 다시 말하면 문맥상에 있어서 동의어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미리 준비해가지 않으면 조금은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동의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의어까지도 학습이 미리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조건제 시형의 서술형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글의 논리 흐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논리 흐름과 함께 주요 고등영문법 자체에 대한 드릴 연습 자체가 좀 필요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시 문제로서 한번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서술형 1번으로 나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약문입니다. 선생님 무슨 요약문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듣기 문제로서의 요약문입니다. 듣기를 들려주고 전체 요약문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멍을 하나씩 뚫어놨죠. 여기에 들어가는 올바른 단어들을 어떻게 한다? 각각 내용에 문제 있어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래서 들려주는 단어로만 각 번호의 한 단어만 그리고 어법에 맞게 변형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전반적인 스크립트를 공부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24년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듣기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낸 문제고요. 서술형 배점 2점씩 8점 너무 높습니다. 이런 문제 자체에 있어서 두 개만 날아간다 하더라도 벌써 등급 자체가 하나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책 자체는 듣기를 사전에 미리 듣고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당황하기 쉽기 때문에 듣기도 내신 대비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스크립트까지 이 스크립트가 중요하죠. 항상 승리학원 교재 내 스크립트를 미리 준비해서 필요한 단어까지도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후에 보내주는 스크립트 파일을 시간을 내서 듣기 파일과 함께 들여다보고 스크립트의 내용 자체를 독해 공부하듯이 주어 동사 끊어주시고 어법 중요한 거 봐주시고 중요한 플러스 알파로서의 단어까지도 봐주셔야 중요한 해당하는 서술형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출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0번 정도로 나왔던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에 적절하지 않은 거 주제만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나오는 내용 또는 나오는 단어 어휘가 아주 동일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복붙해서 붙인 다음에 아이들한테 고르라고 하면 쉽지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그렇게 내기에는 아이들이 호락호락하게 공부를 해오지는 않습니다. 즉 아이들이 준비를 잘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좀 단어 자체를 동일한 내용이지만 동일한 의미지만 다른 단어 즉 동의어로서 바꿔서 유의어로 바꿔서 내신다 이 말입니다. 이 4번을 좀 봐주시게 되면요. 이 4번 자체는요 사실상 수능 유형 문제와 동의어 변형 문제의 타입으로서 내놓은 문제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문 자체에서는 uneasy, 불편한이란 뜻으로서 쓰이게 됐지만 동의어로서는 뭐로 바꿨다? 이러한 uncomfortable 자체로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해당하는 문제 자체가 출제가 수능 특강 라이트라고 하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쉽지 않은 그러한 부교재에서 2번 해당하는 문제에서 내었다는 것은 정확한 우리가 내용 자체를 알아주는 것은 당연하고 이 내용에 플러스 알파로서 무엇까지 봐주셔야 하냐면 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독해 지문의 단순 해석의 바탕을 둔 공부가 아닌 전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적인 분석이라는 것 자체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유의어와 반의어 자체 즉 유의어가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이 동그라미에 대한 뭐까지가 필요하냐면 반의어인 동그라미 사선까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반의어 구조 자체는 사실상 어떤 것이냐면 사전적인 반의어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문맥적인 반의어라고 봐주시면 맞고 이 문맥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시 말하면 주제라든지 또는 소재 자체에 대한 붙여서 읽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글의 논리 구조 자체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해석하며 변형 유형 자체에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시 문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해당 예시 문제 자체는 교과서에서 나타난 문제인데 2과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2과에서 나오는 문제 자체도 사실상 교과서 너무 쉽지 않느냐 그냥 달달달 중학교 때처럼 외우면 된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의 모든 기본적인 사고를 좀 깨는 문제가 나왔죠. 해당하는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빈칸 자체에 대한 추론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빈칸 완성 문제였는데요. 이러한 것에 있어 기본 단어이자 문단 전체 핵심 단어였던 어떤 단어? good planning 자체를 우리가 뭐까지 봤다? planning뿐만이 아니라 categorizing까지 우리가 전반적인 어구로서 바꿔서 나왔다는 겁니다. categorizing은 왜 나옵니까? 라고 하면 위에 함께 나오는 내용 자체에 있어서 플래닝은 어떤 플래닝이냐면 결국에는 categorizing 뭔가를 분류하고 더 중요한 순서 내용상에
있어서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에 대한 분류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플래닝인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내용적인 공부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풀 수 있던 내용이고요. 빈칸 완성 유형인 만큼 독해 지문의 단순 해석 안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전략적인 분석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고요. 해당 단어가 이제 문맥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문맥 속에서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연결될 수 있는 동의어 공부를 확실하게 해주고 들어가셔야 이런 해당하는 문제 자체를 조금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듣기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문이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대진고등학교도 이러한 지금의 유형을 좀 따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했고 이제 난이도가 있는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범위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부교재라는 건 수능특강 라이트 영어 같은 것들 그리고 모의고사 범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의 비중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교과서를 공부하는 시간 자체를 줄이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교과서입니다. 다만 서술형의 경우에는 교과서 주요 문법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교과서 공부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스파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승리 어학원만의 시그니처죠. 이러한 스파 테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신 수업이 끝난 이후에 해당 내신 공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날 그 공부 자체에 대한 시험까지 완벽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그러한 테스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생님들, 해당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 내주시는 과제가 잘 이행이 되었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바라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번 대진고등학교 시험 난이도가 조금 이제 평이하고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100점 자체가 1등급 커트라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번 기말고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더 중간고사 때보다 난이도 있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로 진행된 변형 문제들과 비슷하게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원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면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틀렸다면 오답 분석을 함으로써 다음 기말고사 때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느끼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각 지문별 다양한 유형의 학습이 필요한데요. 각 지문의 정확한 내용 이해를 위해서 소재와 주제와 논리구조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선의 이분법적인 구조, 주제를 뒷받침하는 예시의 내용 등의 정리와 기본적인 암기, 선생님 암기해야 됩니까? 무슨 영어를 암기합니까? 모든 공부는 기본적인 이론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암기가 들어가줘야 확실한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그리고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정확한 문제풀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영어는 암기 과목이 맞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스파 테스트와 변형 문제 등을 통해 각 지문 내의 단어들에 대한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동의어, 반의어 학습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대진고등학교 1학년 전체적인 이번 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총평이었고요. 아이들이 사실은 어려운 시험 문제를 접하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쉬운 문제들을 접하는 상황이 됩니다. 100점을 맞아도 1등급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기말고사 때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는 스탠스가 조금만 달라질 수 있고 아이들로 하여금도 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승리학원에서는 역시나 동일하게 아이들하고 더 열심히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바 학교 선생님들이 내실 바를 더 구체적으로 조금은 프로페셔널하게 추론함으로써 어떻게 공부를 시키면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으로 그 결과까지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